요즘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독해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가 나오고, 또 그 기사를 또 예전에 어떤 다른 일과 결합시켜서 또 얘기하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카페에서 웹툰 작가 팬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카페 주인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했더니, 심심하다는 표현이 낯설기 때문에 요즘 잘 쓰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냐? 심심해서 이런 짓 했냐? 각종 이런 그 어휘를 몰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길, 명일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금일죠. 금일이라고 했더니 그 금요일하고 헷갈린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것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쓴 교수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사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사흘은 이제 3일이 아니라 4니까 하나, 1, 2, 3, 4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어휘력이죠. 근데 어휘력이 독해력 또는 문해력 수준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곧 문해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묻혀져 있는, 그러니까 어휘력만 가지고서 문해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휘력처럼 눈에 딱 띄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력은 좋으면서도,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 경우 중에서 저는 좀 제일 전반적으로 크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글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글을 읽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잘 읽으면서도 본인이 지금 필요한 만큼의 글 읽기가 안 되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이 문제만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의미를 이러이러한 거겠지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글 읽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거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 약점이는 무엇 때문에 안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많은 거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럼 전혀 그렇게 읽는 사람이 없느냐?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뭔가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갔습니다. 간혹 어떻게 해서 그걸 깨달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깨닫는 경우는 자신이 읽는 것이 좀 약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시도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거지, 누가 알려주거나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누구한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 좋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나는 이렇게 읽어서 정말 잘 읽고 있어 라고 본인의 읽는 방식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읽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어야 정말 글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무엇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외부적으로 누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말고, 어쨌든 이것은 글을 읽는 아주 기초적인 그 과정보다는 조금 상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것들을 못하면, 즉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글자를 읽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읽기 과정 같이 기초적인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 글을 읽는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뇌의 기능들을 이렇게 탁 투입해가지고 해내야 되는데 이 초반에 약한 것들 때문에 그 다음 것들, 이해 과정을 또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조금 이제 청소년 또는 성인들이 이런 부분이 안 돼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일단 방법을 몰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내가 이해를 제대로 이해에 도달하려면 뭘 더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그럼 이제 예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뭔가 자극을 주고 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체력이 없는 거죠. 그럼 기술을 연습을 하다 보면 체력까지 갈 수도 있지만, 이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체력을 좀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기도 하고요. 어휘력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어휘력이 간단하게 그냥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 이것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좀 복잡한,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거나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도 복잡한데, 저번 영상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건데, 답답한 게 이렇게 글읽기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짜증이 나요. 하여튼 그 다채로운 그 기능들을 익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일단 이것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에 그 글을 읽는 그 과정은 자기 자신이 해내야 된다.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예전에 생각하며 읽기라고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런 독자의 기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읽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어떤 논문 한 구절을 인용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 가냐면요. 어렸을 때는요,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바로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독해, 문해처럼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는다라고 하면 아이가 사과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먹어봤죠. 그때는 사과라는 이름을 알기도 전에 일단 사과를 입에 댔고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과? 그러면 이게 사과하면 내 입에 이런 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과 먹을래? 사과 먹을래?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그거 줄까 말까 이런 뜻이겠네. 그러니까 어떤 표현, 단어나 어떤 표현과 그것의 이 의미가 정말 1대1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네 라고 하면 그냥 그 의미가 들어온 거죠.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음이의어 같은 경우에 봐요. 사과면은 먹는 과일이잖아요. 근데 미안해 해, 아야 했어, 형아 아야 했어, 친구 미안해 해, 뭐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뭐 쿵 하고 부딪히거나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안해 해, 아야 했어, 미안해. 그럼 이제 미안하다는 뜻을 모르지만 이럴 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엄마가 하라고 해. 그러니까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미안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울음이 그쳐지거나 내가 친구가 나한테 뭐를 이렇게 툭 건드렸거나 하더라도 화를 안 내게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감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사과해라는 말 들어요. 그러니까 뭐지? 사과가 뭐야? 내가 아는 건 먹는 사과인데 사과해? 사과 하나 먹어? 이런 뜻인가? 이럴 수 있지만 그 뜻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서 사과한다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동음이의어가 돼서 사과라는 게 의미가 2개가 돼요. 자, 이게 조금 나이가 이제 어린아이에서 더 들었을 때에 겪는 이해 문제에서는 사실 되게 작은 부분인데
제가 하나 예를 들려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냐면요. 어떤 걸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그건 이런 뜻이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표현, 즉 사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각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미안하다는 사과냐 아니면은 먹는 사과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용, 맥락이라든지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와 같이 사용된 문장이나 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이걸 봤는데 이게 이거냐 저거냐 하는 거죠. 그전에는 보면 이거 그거네? 이건 그거야.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내 눈에 뭐가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이런 거죠. 근데 또 이게 좀 더 점점 글이라든지 말이라는 게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면요. 그냥 사과는 지금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사과가 아니라 그 단어만 보거나 그 한 문장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글의 목적을 봤을 때 사과한다. 이 사람이 사과하네? 근데 이 사과가 충분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사과를 어떻게 했는데? 말로만? 아니면 말보다는 좀 더 진정성이 있는 게 글이죠. 근데 그 글이 또 손편지를 쓰면 또 더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과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같이 보죠.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직접 가서 대면해서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냐, 공적인 거냐, 대중적인 사과냐. 아니면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잘못은 누구 특정인에게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또 공적인 사과를 하느냐. 그리고 그 공적인 사과의 내용 안에 보니까 그 특정인, 정말 가장 피해를 본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했느냐. 그리고 그 사과한 이쪽에서는 했다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또 인정을 했느냐. 이것까지 합쳤을 때 A는 B 또는 주변 사람들 또는 이런 대중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과를 읽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사과를 했어. 이렇게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제대로 사과했어. 또는 이 사람은 사과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자숙하면 대중들이 다시 받아줄 거야. 즉 복귀할 수 있어. 복귀할 수 있는 사과를 했어.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말을 썼을 때 단어 하나만 이해하는 게 글 이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맥락을 통해서 그 단어에 그 맥락이 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독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항상 저자의 생각, 저자와 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자와 대화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저자가 해준 말, 저자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으니까 그걸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이해하는 것도요. 저자와 대화한다지만 실제로 저자랑 대화합니까? 저자랑 대화하면서 당신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 이런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이런 의도로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 추측이 맞기 위해서나 또는 가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 내가 하는 거예요. 저자가 준 힌트를 가지고서. 근데 저자가 딱 정답은 하나 있으면서 내가 맞춰가는 그런 문제, 그 수수께끼가 아니고요. 저자는 던져주면서 자, 그다음부터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완전 왜곡하는 거는 또 다르죠. 하지만 저자가 준 우리한테 어떤 제기해 준 것,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어린아이는 즉각적으로 보고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또는 학교 말고 나이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런 식으로 텍스트 언어를 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나이가 됐지만 초등학교 때처럼 여기 뭐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그거구나 이렇게 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탈이 나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점수가 나오지 않거나 또는 나중에 대학교 가고 직장인이 됐을 때 그제서야 나는 글 읽기가 참 힘들어.
내가 여기서 어디가 뭐 충분하지가 않네 이런 것들을 비로소 느끼거나 아니면 그 전부터 나는 왜 국어가 힘들지? 나는 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힘들지? 하면서 인강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대화로 하는 게 편하고 공부가 잘 되니까 인강을 쓴다고 하지만 인강에는, 그러니까 즉 우리 말에는요, 단어가 쉽게 나와요.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거나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하는 그 쉬운 단어를 써서는 이해가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아니,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나는 쉬운 단어로 이해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요, 쉬운 단어는요, 그 단어의 개념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가지고 뭔가 설명하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뭔가 협소하게 이건 이렇다라는 거야, 요건 아니고 요건 이래,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쉬운 단어로 말하면 좀 느슨한 거예요. 느슨하게 전달해주고 받는 사람이 그 문자 그대로를 받더라도 느슨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히는 거죠. 하지만 책은 좀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왜? 내가 조절해 가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좀 수준이 높은 단어라도 조금 생각하고 하고 파악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는 설명은요, 이렇게 낮은 계단이에요. 근데 낮은 계단을 쭉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럼 이걸 사람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더 위로 가려고 했어야 되는 거죠. 글은 어떤 거냐면요, 높은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낮은 계단, 아까 강의로 하게 되면 인강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가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도 갈 수 있어, 이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은 이러이러한 게 있겠네, 또는 그 이상의 의미들을 내가 생각해서 하나를 얘기했더니 글을 통해서 글을 잘 해석해서 두세 개를 얻는,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달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글이라는 그 전달 방식에 익숙해지는, 바꿔 말하면 문해력이 올라가는, 그렇게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 또는 똑같이 소설을 읽더라도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그 독서의 주인공이다, 저자가 아니라. 저자는 글 쓰는 창작의 주인공이죠. 물론 저자도 독자를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서 창작을 하죠. 반대로 독자도 글을 읽을 때 독자가 주인공이에요. 다만 아까 작가의 의도, 글쓴이의 의도를 생각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얘기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고하죠. 그렇더라도 여전히 독서의 주인공, 글 읽기의 주인공은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중심으로 읽는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걸 해내려면 여러 가지 어떤 글에 대한 태도, 학습에 대한 신념, 자존감, 그리고 글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해의 과정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지식,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익힌다, 이렇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도하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적 경험들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은 보통 이제 문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혹시 우연히 보시게 된 분이라면 자신이 이러한 읽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면서 바꿔나갈, 또는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이건 아쉬운 부분이라서 일단 제 영상만 가지고서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이 채널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연히 들어오셨더라도 독자 중심으로 내가 의미를 스스로 생성하면서 책에
딱 붙어 있는 걸 내가 떼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 생성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들이 이제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구성해서 뭔가 체계를 만들든 어떤 상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독서를 잘하는 길입니다.